김장할 때 넣은 이것 때문에 혈관 질환이 생기고 암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1년 먹을 김치를 만드는데요. 하지만 고생해서 담았던 김치에 무심코 이것을 넣는다면 건강을 망치게 됩니다. 오늘은 김장할 때 주의할 점 4가지와 대처 방법, 그리고 김치 보관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의할 점 첫 번째, 김장용 도구입니다. 김장철이 되면 흔히 다라이로 불리는 빨간 고무대야를 사용하시는데요. 그런데 건강에 안 좋을 뿐만 아니라 힘들게 담은 김치를 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무대야는 보통 재활용 원료에다가 화학 첨가물을 섞어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용출될 우려가 있고 대부분이 식품용 기구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야에다가 김치를 버무리거나 음식을 씻으려고 담가둔다면 중금속이 음식에 그대로 묻어나오게 되는데요. 문제는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좀처럼 배출하기 어려워 각종 혈관 질환과 염증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폐암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요. 대야에 수돗물을 받아 사용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대야를 만들 때 페놀이라는 물질도 첨가되는데요. 수돗물을 소독하는 염소와 만나면서 클로로페놀이라는 유해 물질을 만듭니다. 이 물질이 바로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로 변하는데요. 물속에 조금만 있어도 불쾌한 맛이 나며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과량 섭취하면 피부와 위장 등으로 흡수돼서 중추신경장애, 구토, 경련 등 급성 중독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도 김장철 고무대야를 사용하고 싶다면 식품용으로 만든 합성수지 재질이나 스테인리스 재질을 골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야뿐만 아니라 멀리서 수돗물을 틀기 위해 끼우는 고무호스에도 페놀이 포함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혹시 오래전에 대구 낙동강 페놀 사태라고 해서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낙동강에 페놀 성분이 유입되면서 대구 지역의 식수 공급이 중단된 사건인데요. 그만큼 맹독성을 가졌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김장하려면 김장용 매트, 대야, 바가지, 비닐, 도마, 고무장갑 등을 구매할 땐 반드시 식품용 표기를 확인해야 하고요. 어쩔 수 없이 식품용이 아닌 고무대야 등을 사용해야 한다면 식품용 비닐을 깔아 배추나 양념 등이 대야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돗물은 되도록 수도꼭지에서 직접 받아 사용하시고 호스를 반드시 써야 한다면 일반적인 고무호스 대신 식품 세척 전용 호스, 실리콘 호스, 스테인리스 스틸호스 등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 두 번째, 소금입니다. 김장할 때 사용하는 소금은 맛을 좋게 할 뿐 아니라 배추를 연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김장철만 되면 국내산 천일염 수요가 많아집니다. 이를 역이용해서 저렴한 중국산 소금을 포대만 갈아서 국내산이라 판매하는 사기꾼도 많아지는데요. 같은 소금이라도 중국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저품질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우리나라의 얕은 염전에서 소금을 만드는 것과 다르게 깊은 염전에다가 바닷물을 넣고 소금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을 여러 번 해서 만들고요. 다 만들어진 소금은 불도저 같은 기계로 퍼서 수확을 합니다. 이렇게 만든 소금은 1년 내내 밖에 있다 보니 오염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황사, 미세먼지, 곤충, 흙, 쓰레기 등 소금의 맛을 쓰게 만드는 성분까지 들어가다 보니 입자도 제각각입니다. 또한 바다를 건너오면서 수분에 의해 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결 방지제라는 화학 성분을 사용하는데요. 이 성분이 장기간 몸속에 쌓이면 신장과 내분비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산 소금 염도에 비해 중국산은 짠맛이 강한데요. 그래서 중국산으로 김장을 하면 배추가 쉽게 무르는 연화 현상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아삭함도 오래가지 않아 김치가 금방 식게 되는데요. 중국산을 구별하는 간단한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내산에 비해 중국산은 검은색 계통의 탁한 색을 띠고 있습니다.
둘째, 국내산 소금의 입자가 더 부드럽고 고우며 크기가 작고 균일하고요. 중국산은 결정체가 고르지 않아 크기가 들쑥날쑥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소금을 움켜쥔 다음 털어냈을 때 국내산은 잘 녹기 때문에 손에 오래 묻어 있고 중국산은 빨리 떨어집니다. 이런 방법으로 잘 구분하셔서 속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할 점 세 번째, 절임 배추입니다. 김장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절임 배추를 주문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렴하고 사용이 간편하지만 이렇게 사용하셨다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절임 배추를 미리 구입해 보관하게 되면 대장균군이 증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배추를 받은 당일에 바로 김치를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이 대장균들은 김치가 바로 되면서 유산균에 의해 없어지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남게 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는 절임 배추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사용 시기를 조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매 후 즉시 사용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루 이상 보관 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한 사용할 때까지 상온에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냉장 보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이상 보관하였다가 김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냉장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용하기 전에 깨끗이 씻어내는 게 좋은데요. 식약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절임 배추를 3번 정도 씻어 사용하면 세척 전에 비해 총 세균의 수는 95%, 대장균 수는 93%나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씻으면 오히려 배추가 상할 수 있어 그 이상은 씻지 않는 게 좋은데요. 씻을 때는 배추를 물에 담근 채 손가락으로 뿌리 부분과 잎 사이를 가볍게 문지른 후 2번 정도만 헹구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의할 점 네 번째, 양파망입니다. 김장용 육수를 우려낼 때 배추망이나 양파망을 사용하는 분들 있으신데요. 이 행위는 그야말로 독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스틱 재질인 양파망은 높은 온도에서 화학물질이 녹아 나오는데요. 이를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발열, 오한, 호흡곤란, 두통, 인지기능장애 등 수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육수를 우려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스테인리스나 식품용으로 제조된 망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이 외에도 김장할 때 자주 사용하는 식재료로 생강이 있는데요. 하지만 생강을 넣으실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번 구매하면 오래 사용하기 때문에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미 곰팡이가 피었다면 아플라톡신과 같은 발암물질이 생겼을 위험이 높습니다. 이 물질은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위험한 성분인데요.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부종이 생기고 심하면 간암, 출혈괴사 등을 유발합니다. 그러니 생강이 썩었거나 곰팡이가 피었다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버리는 게 좋고요. 이때 곰팡이가 핀 부분만 도려내서 먹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독소는 멀쩡해 보이는 곳까지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에 강해서 끓이거나 튀겨도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곰팡이가 보이거나 진물이 묻어나오는 경우엔 먹지 말고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맛있게 담근 김치를 오랫동안 즐기기 위해선 올바른 김치 보관법이 중요한데요. 우선 김치를 보관할 때는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밀폐력이 좋은 김치 전용 용기 사용은 필수이고요. 또한 직사각형 용기를 사용할 때는 짧은 면의 양쪽을 잠근 후 뚜껑 가운데를 손바닥으로 누르면서 남은 양쪽 면을 잠가야 공기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김치를 용기에 옮겨 담을 때도 방법이 있는데요. 자른 단면이 위를 보도록 담으면 김치소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꾹꾹 누른 후에 비닐이나 우거지 등으로 덮어두는 방법, 김장 비닐 안에 차곡차곡 넣고 공기를 빼서 묶는 방법도 있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먹을 김치들은 작은 용기에 소분해서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큰 용기에 담아두면 꺼낼 때마다 공기에 노출되어 맛이 변하기 쉽기 때문이고요. 마지막으로 통에 넣을 때는 가득 채워 넣기보다는 80%만 채워 공간을 어느 정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김치에서 발생하는 발효가스로 인해 넘쳐 흐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요. 장기간 보관하다 보면 뚜껑이 부풀어 오르기도 하는데 이때는 뚜껑을 열어 가스를 빼고 한번 눌러준 후 닫아주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주의사항을 참고하셔서 맛있고 건강한 김치 담그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관리를 하실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음식 섭취입니다.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당뇨 때문에 평생을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혈압이 높은 편이거나 당뇨 예방을 원하신다면 흑염소를 드시면 좋습니다. 흑염소는 소화기를 보호하고 기운을 끌어올려 치아와 뼈 그리고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병도 낫고 기력 회복에도 좋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삼저사고라고 해서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저칼로리, 그리고 고단백, 고칼슘, 고철분, 고비타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침침한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무기질 성분도 많아 골다공증 예방과 빈혈에 좋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흑염소에 들어있는 아라키돈산 성분인데요. 고혈압 환자나 갱년기 여성에게 좋고 특히 뇌기능과 당뇨 예방을 돕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낮춰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소고기 0.7%, 돼지고기 1.3%에 비해서 흑염소 고기에는 3.1%나 들어있는데요. 흑염소 고기는 주변에서 쉽게 먹을 수 없고 꾸준하게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액으로 많이 드십니다. 저도 매일 2포씩 꾸준히 먹고 있는데요. 황제실록에서 만든 장어 품은 흑염소 진액은 이름처럼 장어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한방에서 장어는 보기식이고 흑염소는 보양식으로 보기와 보양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이 한 포에 국내산 풍천장어 한 마리 분량인 아르기닌과 타우린이 1000mg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활력제를 안 챙겨 먹어도 하루 에너지가 넘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흑염소 진액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이 위생 문제가 없는지 확인된 해썹 인증과 우수식품, 의약품 제조 GMP 인증을 받았는지입니다. 예전에는 인근 건강원에서 흑염소를 내려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경우 해썹 위생 인증이 없고 불법 포획 도축한 흑염소로 많이 쓰입니다. 먹었을 때 특유의 잡내가 있고 역해서 먹지 못하고 다 버리는 경우도 많으셨을 텐데요. 수컷 흑염소보다 4배나 비싸지만 황제실록은 충청북도 제천에서 자연 방목하고 기른 6개월 미만의 국내산 암컷 흑염소만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잡내가 없어 깔끔합니다. 둘째, 식육 추출 가공식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료에 액상차나 추출 가공식품이라 적혀 있다면 주요 원료가 흑염소가 아닐 수 있는데요. 추출물, 고형분을 활용해 흑염소를 통째로 넣지 않고 2차 가공한 겁니다. 흑염소 함량이 100%라고 홍보하지만 정작 실제 함량은 알 수 없는데요. 진짜 흑염소 진액은 식육 추출 가공식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흑염소 지육과 뼈를 통째로 추출했을 때만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2가지를 꼭 확인하셔서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진단 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로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장할 때 넣은 이것 때문에 혈관 질환이 생기고 암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1년 먹을 김치를 만드는데요. 하지만 고생해서 담았던 김치에 무심코 이것을 넣는다면 건강을 망치게 됩니다. 오늘은 김장할 때 주의할 점 4가지와 대처 방법, 그리고 김치 보관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의할 점, 첫 번째, 김장용 도구입니다. 김장철이 되면 흔히 다라이로 불리는 빨간 고무대야를 사용하시는데요. 그런데 건강에 안 좋을 뿐만 아니라 힘들게 담은 김치를 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무대야는 보통 재활용 원료에다가 화학 첨가물을 섞어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용출될 우려가 있고 대부분이 식품용 기구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야에다가 김치를 버무리거나 음식을 씻으려고 담가둔다면 중금속이 음식에 그대로 묻어나오게 되는데요. 문제는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좀처럼 배출하기 어려워 각종 혈관 질환과 염증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폐암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요. 대야에 수돗물을 받아 사용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대야를 만들 때 페놀이라는 물질도 첨가되는데요. 수돗물을 소독하는 염소와 만나면서 클로로페놀이라는 유해 물질을 만듭니다. 이 물질이 바로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로 변하는데요. 물속에 조금만 있어도 불쾌한 맛이 나며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과량 섭취하면 피부와 위장 등으로 흡수돼서 중추신경장애, 구토, 경련 등 급성 중독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도 김장철 고무대야를 사용하고 싶다면 식품용으로 만든 합성수지 재질이나 스테인리스 재질을 골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야뿐만 아니라 멀리서 수돗물을 틀기 위해 끼우는 고무호스에도 페놀이 포함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혹시 오래전에 대구 낙동강 페놀 사태라고 해서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낙동강에 페놀 성분이 유입되면서 대구 지역의 식수 공급이 중단된 사건인데요. 그만큼 맹독성을 가졌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김장하려면 김장용 매트, 대야, 바가지, 비닐, 도마, 고무장갑 등을 구매할 땐 반드시 식품용 표기를 확인해야 하고요. 어쩔 수 없이 식품용이 아닌 고무대야 등을 사용해야 한다면 식품용 비닐을 깔아 배추나 양념 등이 대야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돗물은 되도록 수도꼭지에서 직접 받아 사용하시고 호스를 반드시 써야 한다면 일반적인 고무호스 대신 식품 세척 전용 호스, 실리콘 호스, 스테인리스 스틸 호스 등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 두 번째, 소금입니다. 김장할 때 사용하는 소금은 맛을 좋게 할 뿐 아니라 배추를 연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김장철만 되면 국내산 천일염 수요가 많아집니다. 이를 역이용해서 저렴한 중국산 소금을 포대만 갈아서 국내산이라 판매하는 사기꾼도 많아지는데요. 같은 소금이라도 중국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저품질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우리나라의 얕은 염전에서 소금을 만드는 것과 다르게 깊은 염전에다가 바닷물을 넣고 소금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을 여러 번 해서 만들고요. 다 만들어진 소금은 불도저 같은 기계로 퍼서 수확을 합니다. 이렇게 만든 소금은 1년 내내 밖에 있다 보니 오염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황사,
미세먼지, 곤충, 흙, 쓰레기 등 소금의 맛을 쓰게 만드는 성분까지 들어가다 보니 입자도 제각각입니다. 또한 바다를 건너오면서 수분에 의해 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결 방지제라는 화학 성분을 사용하는데요. 이 성분이 장기간 몸속에 쌓이면 신장과 내분비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산 소금 염도에 비해 중국산은 짠맛이 강한데요. 그래서 중국산으로 김장을 하면 배추가 쉽게 무르는 연화 현상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아삭함도 오래 가지 않아 김치가 금방 식게 되는데요. 중국산을 구별하는 간단한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내산에 비해 중국산은 검은색 계통의 탁한 색을 띠고 있습니다. 둘째, 국내산 소금의 입자가 더 부드럽고 고우며 크기가 작고 균일하고요. 중국산은 결정체가 고르지 않아 크기가 들쑥날쑥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소금을 움켜쥔 다음 털어냈을 때 국내산은 잘 녹기 때문에 손에 오래 묻어 있고 중국산은 빨리 떨어집니다. 이런 방법으로 잘 구분하셔서 속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할 점 3번째, 절임 배추입니다. 김장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절임 배추를 주문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렴하고 사용이 간편하지만 이렇게 사용하셨다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절임 배추를 미리 구입해 보관하게 되면 대장균군이 증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배추를 받은 당일에 바로 김치를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이 대장균들은 김치가 바로 되면서 유산균에 의해 없어지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남게 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는 절임 배추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사용 시기를 조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매 후 즉시 사용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루 이상 보관 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한 사용할 때까지 상온에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냉장 보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이상 보관하였다가 김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냉장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용하기 전에 깨끗이 씻어내는 게 좋은데요. 식약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절임 배추를 3번 정도 씻어 사용하면 세척 전에 비해 총 세균의 수는 95%, 대장균 수는 93%나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씻으면 오히려 배추가 상할 수 있어 그 이상은 씻지 않는 게 좋은데요. 씻을 때는 배추를 물에 담근 채 손가락으로 뿌리 부분과 잎 사이를 가볍게 문지른 후 2번 정도만 헹구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의할 점 4번째, 양파망입니다. 김장용 육수를 우려낼 때 배추망이나 양파망을 사용하는 분들 있으신데요. 이 행위는 그야말로 독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스틱 재질인 양파망은 높은 온도에서 화학물질이 녹아 나오는데요. 이를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발열, 우한, 호흡곤란, 두통, 인지기능장애 등 수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육수를 우려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스테인리스나 식품용으로 제조된 망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이 외에도 김장할 때 자주 사용하는 식재료로 생강이 있는데요. 하지만 생강을 넣으실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번 구매하면 오래 사용하기 때문에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미 곰팡이가 피었다면 아플라톡신과 같은 발암물질이 생겼을 위험이 높습니다. 이 물질은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위험한 성분인데요.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부종이 생기고 심하면 간암, 출혈괴사 등을 유발합니다. 그러니 생강이 썩었거나 곰팡이가 피었다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버리는 게 좋고요. 이때 곰팡이가 핀 부분만 도려내서 먹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독소는 멀쩡해 보이는 곳까지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에 강해서 끓이거나 튀겨도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곰팡이가 보이거나 진물이 묻어나오는 경우엔 먹지 말고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맛있게 담근 김치를 오랫동안 즐기기 위해선 올바른 김치 보관법이 중요한데요. 우선 김치를 보관할 때는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밀폐력이 좋은 김치 전용 용기 사용은 필수이고요.
또한 직사각형 용기를 사용할 때는 짧은 면의 양쪽을 잠근 후 뚜껑 가운데를 손바닥으로 누르면서 남은 양쪽 면을 잠가야 공기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김치를 용기에 옮겨 담을 때도 방법이 있는데요. 자른 단면이 위를 보도록 담으면 김치소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꾹꾹 누른 후에 비닐이나 우거지 등으로 덮어두는 방법, 김장 비닐 안에 차곡차곡 넣고 공기를 빼서 묶는 방법도 있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먹을 김치들은 작은 용기에 소분해서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큰 용기에 담아두면 꺼낼 때마다 공기에 노출되어 맛이 변하기 쉽기 때문이고요. 마지막으로 통에 넣을 때는 가득 채워 넣기보다는 80%만 채워 공간을 어느 정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김치에서 발생하는 발효가스로 인해 넘쳐 흐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요. 장기간 보관하다 보면 뚜껑이 부풀어 오르기도 하는데 이때는 뚜껑을 열어 가스를 빼고 한번 눌러준 후 닫아주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주의사항을 참고하셔서 맛있고 건강한 김치 담그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관리를 하실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음식 섭취입니다.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당뇨 때문에 평생을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혈압이 높은 편이거나 당뇨 예방을 원하신다면 흑염소를 드시면 좋습니다. 흑염소는 소화기를 보호하고 기운을 끌어올려 치아와 뼈 그리고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병도 낫고 기력 회복에도 좋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삼저사고라고 해서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저칼로리, 그리고 고단백, 고칼슘, 고철분, 고비타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침침한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무기질 성분도 많아 골다공증 예방과 빈혈에 좋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흑염소에 들어있는 아라키돈산 성분인데요. 고혈압 환자나 갱년기 여성에게 좋고 특히 뇌기능과 당뇨 예방을 돕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낮춰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소고기 0.7%, 돼지고기 1.3%에 비해서 흑염소 고기에는 3.1%나 들어있는데요. 흑염소 고기는 주변에서 쉽게 먹을 수 없고 꾸준하게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액으로 많이 드십니다. 저도 매일 2포씩 꾸준히 먹고 있는데요. 황제실록에서 만든 장어품은 흑염소 진액은 이름처럼 장어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한방에서 장어는 보기식이고 흑염소는 보양식으로 보기와 보양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이 한 포에 국내산 풍천장어 한 마리 분량인 아르기닌과 타우린이 1000mg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활력제를 안 챙겨 먹어도 하루 에너지가 넘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흑염소 진액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이 위생 문제가 없는지 확인된 해썹 인증과 우수식품, 의약품 제조 GMP 인증을 받았는지입니다. 예전에는 인근 건강원에서 흑염소를 내려먹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경우 해썹 위생 인증이 없고 불법 포획 도축한 흑염소로 많이 쓰입니다. 먹었을 때 특유의 잡내가 있고 역해서 먹지 못하고 다 버리는 경우도 많으셨을 텐데요. 수컷 흑염소보다 4배나 비싸지만 황제실록은 충청북도 제천에서 자연 방목하고 기른 6개월 미만의 국내산 암컷 흑염소만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잡내가 없어 깔끔합니다. 둘째, 식육 추출 가공식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료에 액상차나 추출 가공식품이라 적혀 있다면 주요 원료가 흑염소가 아닐 수 있는데요. 추출물, 고형분을 활용해 흑염소를 통째로 넣지 않고 2차 가공한 겁니다. 흑염소 함량이 100%라고 홍보하지만 정작 실제 함량은 알 수 없는데요. 진짜 흑염소 진액은 식육 추출 가공식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흑염소 지육과 뼈를 통째로 추출했을 때만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2가지를 꼭 확인하셔서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진단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 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로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장할 때 넣은 이것 때문에 혈관 질환이 생기고 암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1년 먹을 김치를 만드는데요. 하지만 고생해서 담았던 김치에 무심코 이것을 넣는다면 건강을 망치게 됩니다. 오늘은 김장할 때 주의할 점 4가지와 대처 방법, 그리고 김치 보관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의할 점, 첫 번째, 김장용 도구입니다. 김장철이 되면 흔히 다라이로 불리는 빨간 고무대야를 사용하시는데요. 그런데 건강에 안 좋을 뿐만 아니라 힘들게 담은 김치를 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무대야는 보통 재활용 원료에다가 화학 첨가물을 섞어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용출될 우려가 있고 대부분이 식품용 기구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야에다가 김치를 버무리거나 음식을 씻으려고 담가둔다면 중금속이 음식에 그대로 묻어나오게 되는데요. 문제는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좀처럼 배출하기 어려워 각종 혈관 질환과 염증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폐암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요. 대야에 수돗물을 받아 사용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대야를 만들 때 페놀이라는 물질도 첨가되는데요. 수돗물을 소독하는 염소와 만나면서 클로로페놀이라는 유해 물질을 만듭니다. 이 물질이 바로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로 변하는데요. 물속에 조금만 있어도 불쾌한 맛이 나며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과량 섭취하면 피부와 위장 등으로 흡수돼서 중추신경장애, 구토, 경련 등 급성 중독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도 김장철 고무대야를 사용하고 싶다면 식품용으로 만든 합성수지 재질이나 스테인리스 재질을 골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야뿐만 아니라 멀리서 수돗물을 틀기 위해 끼우는 고무호스에도 페놀이 포함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혹시 오래전에 대구 낙동강 페놀 사태라고 해서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낙동강에 페놀 성분이 유입되면서 대구 지역의 식수 공급이 중단된 사건인데요. 그만큼 맹독성을 가졌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김장하려면 김장용 매트, 대야, 바가지, 비닐, 도마, 고무장갑 등을 구매할 땐 반드시 식품용 표기를 확인해야 하고요. 어쩔 수 없이 식품용이 아닌 고무대야 등을 사용해야 한다면 식품용 비닐을 깔아 배추나 양념 등이 대야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돗물은 되도록 수도꼭지에서 직접 받아 사용하시고 호스를 반드시 써야 한다면 일반적인 고무호스 대신 식품 세척 전용 호스, 실리콘 호스, 스테인리스 스틸 호스 등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 두 번째, 소금입니다.
김장할 때 사용하는 소금은 맛을 좋게 할 뿐 아니라 배추를 연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김장철만 되면 국내산 천일염 수요가 많아집니다. 이를 역이용해서 저렴한 중국산 소금을 포대만 갈아서 국내산이라 판매하는 사기꾼도 많아지는데요. 같은 소금이라도 중국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저품질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우리나라의 얕은 염전에서 소금을 만드는 것과 다르게 깊은 염전에다가 바닷물을 넣고 소금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을 여러 번 해서 만들고요. 다 만들어진 소금은 불도저 같은 기계로 퍼서 수확을 합니다. 이렇게 만든 소금은 1년 내내 밖에 있다 보니 오염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황사, 미세먼지, 곤충, 흙, 쓰레기 등 소금의 맛을 쓰게 만드는 성분까지 들어가다 보니 입자도 제각각입니다. 또한 바다를 건너오면서 수분에 의해 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결 방지제라는 화학 성분을 사용하는데요. 이 성분이 장기간 몸속에 쌓이면 신장과 내분비계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산 소금 염도에 비해 중국산은 짠맛이 강한데요. 그래서 중국산으로 김장을 하면 배추가 쉽게 무르는 연화 현상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아삭함도 오래가지 않아 김치가 금방 식게 되는데요. 중국산을 구별하는 간단한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내산에 비해 중국산은 검은색 계통의 탁한 색을 띠고 있습니다. 둘째, 국내산 소금의 입자가 더 부드럽고 고우며 크기가 작고 균일하고요. 중국산은 결정체가 고르지 않아 크기가 들쑥날쑥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소금을 움켜쥔 다음 털어냈을 때 국내산은 잘 녹기 때문에 손에 오래 묻어 있고 중국산은 빨리 떨어집니다. 이런 방법으로 잘 구분하셔서 속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할 점 3번째, 절임 배추입니다. 김장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절임 배추를 주문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렴하고 사용이 간편하지만 이렇게 사용하셨다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절임 배추를 미리 구입해 보관하게 되면 대장균군이 증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배추를 받은 당일에 바로 김치를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이 대장균들은 김치가 바로 되면서 유산균에 의해 없어지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남게 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는 절임 배추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사용 시기를 조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매 후 즉시 사용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루 이상 보관 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한 사용할 때까지 상온에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냉장 보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이상 보관하였다가 김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냉장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용하기 전에 깨끗이 씻어내는 게 좋은데요. 식약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절임 배추를 3번 정도 씻어 사용하면 세척 전에 비해 총 세균의 수는 95%, 대장균 수는 93%나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씻으면 오히려 배추가 상할 수 있어 그 이상은 씻지 않는 게 좋은데요. 씻을 때는 배추를 물에 담근 채 손가락으로 뿌리 부분과 잎 사이를 가볍게 문지른 후 2번 정도만 헹구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의할 점 4번째, 양파망입니다. 김장용 육수를 우려낼 때 배추망이나 양파망을 사용하는 분들 있으신데요. 이 행위는 그야말로 독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스틱 재질인 양파망은 높은 온도에서 화학물질이 녹아 나오는데요. 이를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발열, 오한, 호흡곤란, 두통, 인지기능장애 등 수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육수를 우려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스테인리스나 식품용으로 제조된 망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이 외에도 김장할 때 자주 사용하는 식재료로 생강이 있는데요. 하지만 생강을 넣으실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번 구매하면 오래 사용하기 때문에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미 곰팡이가 피었다면 아플라톡신과 같은 발암물질이 생겼을 위험이 높습니다. 이 물질은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위험한 성분인데요.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부종이 생기고 심하면 간암, 출혈 괴사 등을 유발합니다.
그러니 생강이 썩었거나 곰팡이가 피었다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버리는 게 좋고요. 이때 곰팡이가 핀 부분만 도려내서 먹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독소는 멀쩡해 보이는 곳까지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에 강해서 끓이거나 튀겨도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곰팡이가 보이거나 진물이 묻어나오는 경우엔 먹지 말고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맛있게 담근 김치를 오랫동안 즐기기 위해선 올바른 김치 보관법이 중요한데요. 우선 김치를 보관할 때는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밀폐력이 좋은 김치 전용 용기 사용은 필수이고요. 또한 직사각형 용기를 사용할 때는 짧은 면의 양쪽을 잠근 후 뚜껑 가운데를 손바닥으로 누르면서 남은 양쪽 면을 잠가야 공기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김치를 용기에 옮겨 담을 때도 방법이 있는데요. 자른 단면이 위를 보도록 담으면 김치소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꾹꾹 누른 후에 비닐이나 우거지 등으로 덮어두는 방법, 김장 비닐 안에 차곡차곡 넣고 공기를 빼서 묶는 방법도 있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먹을 김치들은 작은 용기에 소분해서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큰 용기에 담아두면 꺼낼 때마다 공기에 노출되어 맛이 변하기 쉽기 때문이고요. 마지막으로 통에 넣을 때는 가득 채워 넣기보다는 80%만 채워 공간을 어느 정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김치에서 발생하는 발효가스로 인해 넘쳐 흐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요. 장기간 보관하다 보면 뚜껑이 부풀어 오르기도 하는데 이때는 뚜껑을 열어 가스를 빼고 한번 눌러준 후 닫아주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주의사항을 참고하셔서 맛있고 건강한 김치 담그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관리를 하실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음식 섭취입니다.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당뇨 때문에 평생을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혈압이 높은 편이거나 당뇨 예방을 원하신다면 흑염소를 드시면 좋습니다. 흑염소는 소화기를 보호하고 기운을 끌어올려 치아와 뼈 그리고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병도 낫고 기력 회복에도 좋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삼저사고라고 해서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저칼로리, 그리고 고단백, 고칼슘, 고철분, 고비타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침침한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무기질 성분도 많아 골다공증 예방과 빈혈에 좋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흑염소에 들어있는 아라키돈산 성분인데요. 고혈압 환자나 갱년기 여성에게 좋고 특히 뇌기능과 당뇨 예방을 돕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낮춰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소고기 0.7%, 돼지고기 1.3%에 비해서 흑염소 고기에는 3.1%나 들어있는데요. 흑염소 고기는 주변에서 쉽게 먹을 수 없고 꾸준하게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액으로 많이 드십니다. 저도 매일 2포씩 꾸준히 먹고 있는데요. 황제실록에서 만든 장어 품은 흑염소 진액은 이름처럼 장어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한방에서 장어는 보기식이고 흑염소는 보양식으로 보기와 보양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이 한 포에 국내산 풍천장어 한 마리 분량인 아르기닌과 타우린이 1000mg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활력제를 안 챙겨 먹어도 하루 에너지가 넘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흑염소 진액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이 위생 문제가 없는지 확인된 해썹 인증과 우수식품, 의약품 제조 GMP 인증을 받았는지입니다. 예전에는 인근 건강원에서 흑염소를 내려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경우 해썹 위생 인증이 없고 불법 포획 도축한 흑염소로 많이 쓰입니다. 먹었을 때 특유의 잡내가 있고 역해서 먹지 못하고 다 버리는 경우도 많으셨을 텐데요. 수컷 흑염소보다 4배나 비싸지만 황제실록은 충청북도 제천에서 자연 방목하고 기른 6개월 미만의 국내산 암컷 흑염소만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잡내가 없어 깔끔합니다.
둘째, 식욕 추출 가공식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료에 액상차나 추출 가공식품이라 적혀 있다면 주요 원료가 흑염소가 아닐 수 있는데요. 추출물, 고형분을 활용해 흑염소를 통째로 넣지 않고 2차 가공한 겁니다. 흑염소 함량이 100%라고 홍보하지만 정작 실제 함량은 알 수 없는데요. 진짜 흑염소 진액은 식욕 추출 가공식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흑염소 지육과 뼈를 통째로 추출했을 때만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두 가지를 꼭 확인하셔서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 진단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 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로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장할 때 넣은 이것 때문에 혈관 질환이 생기고 암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1년 먹을 김치를 만드는데요. 하지만 고생해서 담았던 김치에 무심코 이것을 넣는다면 건강을 망치게 됩니다. 오늘은 김장할 때 주의할 점 4가지와 대처 방법, 그리고 김치 보관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의할 점, 첫 번째, 김장용 도구입니다. 김장철이 되면 흔히 다라이로 불리는 빨간 고무대야를 사용하시는데요. 그런데 건강에 안 좋을 뿐만 아니라 힘들게 담은 김치를 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무 대야는 보통 재활용 원료에다가 화학 첨가물을 섞어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용출될 우려가 있고 대부분이 식품용 기구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야에다가 김치를 버무리거나 음식을 씻으려고 담가둔다면 중금속이 음식에 그대로 묻어나오게 되는데요. 문제는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좀처럼 배출하기 어려워 각종 혈관 질환과 염증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폐암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요. 대야에 수돗물을 받아 사용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대야를 만들 때 페놀이라는 물질도 첨가되는데요. 수돗물을 소독하는 염소와 만나면서 클로로페놀이라는 유해 물질을 만듭니다. 이 물질이 바로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로 변하는데요. 물속에 조금만 있어도 불쾌한 맛이 나며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과량 섭취하면 피부와 위장 등으로 흡수돼서 중추신경장애, 구토, 경련 등 급성 중독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도 김장철 고무대야를 사용하고 싶다면 식품용으로 만든 합성수지 재질이나 스테인리스 재질을 골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야뿐만 아니라 멀리서 수돗물을 틀기 위해 끼우는 고무호스에도 페놀이 포함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혹시 오래전에 대구 낙동강 페놀 사태라고 해서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낙동강에 페놀 성분이 유입되면서 대구 지역의 식수 공급이 중단된 사건인데요. 그만큼 맹독성을 가졌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김장하려면 김장용 매트, 대야, 바가지, 비닐, 도마, 고무장갑 등을 구매할 땐 반드시 식품용 표기를 확인해야 하고요. 어쩔 수 없이 식품용이 아닌 고무대야 등을 사용해야 한다면 식품용 비닐을 깔아 배추나 양념 등이 대야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돗물은 되도록 수도꼭지에서 직접 받아 사용하시고 호스를 반드시 써야 한다면 일반적인 고무 호스 대신 식품 세척 전용 호스, 실리콘 호스, 스테인리스 스틸 호스 등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 두 번째, 소금입니다. 김장할 때 사용하는 소금은 맛을 좋게 할 뿐 아니라 배추를 연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김장철만 되면 국내산 천일염 수요가 많아집니다. 이를 역이용해서 저렴한 중국산 소금을 포대만 갈아서 국내산이라 판매하는 사기꾼도 많아지는데요. 같은 소금이라도 중국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저품질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우리나라의 얕은 염전에서 소금을 만드는 것과 다르게 깊은 염전에다가 바닷물을 넣고 소금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을 여러 번 해서 만들고요. 다 만들어진 소금은 불도저 같은 기계로 퍼서 수확을 합니다. 이렇게 만든 소금은 1년 내내 밖에 있다 보니 오염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황사, 미세먼지, 곤충, 흙, 쓰레기 등 소금의 맛을 쓰게 만드는 성분까지 들어가다 보니 입자도 제각각입니다. 또한 바다를 건너오면서 수분에 의해 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결 방지제라는 화학 성분을 사용하는데요. 이 성분이 장기간 몸속에 쌓이면 신장과 내분비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산 소금 염도에 비해 중국산은 짠맛이 강한데요. 그래서 중국산으로 김장을 하면 배추가 쉽게 무르는 연화 현상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아삭함도 오래 가지 않아 김치가 금방 식게 되는데요. 중국산을 구별하는 간단한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내산에 비해 중국산은 검은색 계통의 탁한 색을 띠고 있습니다. 둘째, 국내산 소금의 입자가 더 부드럽고 고우며 크기가 작고 균일하고요. 중국산은 결정체가 고르지 않아 크기가 들쑥날쑥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소금을 움켜쥔 다음 털어냈을 때 국내산은 잘 녹기 때문에 손에 오래 묻어 있고 중국산은 빨리 떨어집니다. 이런 방법으로 잘 구분하셔서 속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할 점 세 번째, 절임 배추입니다. 김장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절임 배추를 주문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렴하고 사용이 간편하지만 이렇게 사용하셨다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절임 배추를 미리 구입해 보관하게 되면 대장균군이 증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배추를 받은 당일에 바로 김치를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이 대장균들은 김치가 바로 되면서 유산균에 의해 없어지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남게 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는 절임 배추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사용 시기를 조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매 후 즉시 사용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루 이상 보관 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한 사용할 때까지 상온에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냉장 보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이상 보관하였다가 김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냉장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용하기 전에 깨끗이 씻어내는 게 좋은데요. 식약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절임 배추를 3번 정도 씻어 사용하면 세척 전에 비해 총 세균의 수는 95%, 대장균 수는 93%나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씻으면 오히려 배추가 상할 수 있어 그 이상은 씻지 않는 게 좋은데요. 씻을 때는 배추를 물에 담근 채 손가락으로 뿌리 부분과 잎 사이를 가볍게 문지른 후 2번 정도만 헹구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의할 점 4번째, 양파망입니다. 김장용 육수를 우려낼 때 배추망이나 양파망을 사용하는 분들 있으신데요. 이 행위는 그야말로 독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스틱 재질인 양파망은 높은 온도에서 화학물질이 녹아 나오는데요. 이를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발열,
오한, 호흡곤란, 두통, 인지기능장애 등 수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육수를 우려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스테인리스나 식품용으로 제조된 망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이 외에도 김장할 때 자주 사용하는 식재료로 생강이 있는데요. 하지만 생강을 넣으실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번 구매하면 오래 사용하기 때문에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미 곰팡이가 피었다면 아플라톡신과 같은 발암물질이 생겼을 위험이 높습니다. 이 물질은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위험한 성분인데요.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부종이 생기고 심하면 간암, 출혈괴사 등을 유발합니다. 그러니 생강이 썩었거나 곰팡이가 피었다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버리는 게 좋고요. 이때 곰팡이가 핀 부분만 도려내서 먹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독소는 멀쩡해 보이는 곳까지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에 강해서 끓이거나 튀겨도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곰팡이가 보이거나 진물이 묻어나오는 경우엔 먹지 말고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맛있게 담근 김치를 오랫동안 즐기기 위해선 올바른 김치 보관법이 중요한데요. 우선 김치를 보관할 때는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밀폐력이 좋은 김치 전용 용기 사용은 필수이고요. 또한 직사각형 용기를 사용할 때는 짧은 면의 양쪽을 잠근 후 뚜껑 가운데를 손바닥으로 누르면서 남은 양쪽 면을 잠가야 공기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김치를 용기에 옮겨 담을 때도 방법이 있는데요. 자른 단면이 위를 보도록 담으면 김치소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꾹꾹 누른 후에 비닐이나 우거지 등으로 덮어두는 방법, 김장 비닐 안에 차곡차곡 넣고 공기를 빼서 묶는 방법도 있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먹을 김치들은 작은 용기에 소분해서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큰 용기에 담아두면 꺼낼 때마다 공기에 노출되어 맛이 변하기 쉽기 때문이고요. 마지막으로 통에 넣을 때는 가득 채워 넣기보다는 80%만 채워 공간을 어느 정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김치에서 발생하는 발효가스로 인해 넘쳐 흐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요. 장기간 보관하다 보면 뚜껑이 부풀어 오르기도 하는데 이때는 뚜껑을 열어 가스를 빼고 한번 눌러준 후 닫아주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주의사항을 참고하셔서 맛있고 건강한 김치 담그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관리를 하실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음식 섭취입니다.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당뇨 때문에 평생을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혈압이 높은 편이거나 당뇨 예방을 원하신다면 흑염소를 드시면 좋습니다. 흑염소는 소화기를 보호하고 기운을 끌어올려 치아와 뼈 그리고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병도 낫고 기력 회복에도 좋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삼저사고라고 해서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저칼로리, 그리고 고단백, 고칼슘, 고철분, 고비타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침침한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무기질 성분도 많아 골다공증 예방과 빈혈에 좋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흑염소에 들어있는 아라키돈산 성분인데요. 고혈압 환자나 갱년기 여성에게 좋고 특히 뇌기능과 당뇨 예방을 돕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낮춰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소고기 0.7%, 돼지고기 1.3%에 비해서 흑염소 고기에는 3.1%나 들어있는데요. 흑염소 고기는 주변에서 쉽게 먹을 수 없고 꾸준하게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액으로 많이 드십니다. 저도 매일 2포씩 꾸준히 먹고 있는데요. 황제실록에서 만든 장어 품은 흑염소 진액은 이름처럼 장어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한방에서 장어는 보기식이고 흑염소는 보양식으로 보기와 보양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이 한 포에 국내산 풍천장어 한 마리 분량인 아르기닌과 타우린이 1000mg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활력제를 안 챙겨 먹어도 하루 에너지가 넘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흑염소 진액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이 위생 문제가 없는지 확인된 해썹 인증과 우수식품, 의약품 제조 GMP 인증을 받았는지입니다. 예전에는 인근 건강원에서 흑염소를 내려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경우 해썹 위생 인증이 없고 불법 포획 도축한 흑염소로 많이 쓰입니다. 먹었을 때 특유의 잡내가 있고 역해서 먹지 못하고 다 버리는 경우도 많으셨을 텐데요. 수컷 흑염소보다 4배나 비싸지만 황제실록은 충청북도 제천에서 자연 방목하고 기른 6개월 미만의 국내산 암컷 흑염소만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잡내가 없어 깔끔합니다. 둘째, 식육 추출 가공식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료에 액상차나 추출 가공식품이라 적혀 있다면 주요 원료가 흑염소가 아닐 수 있는데요. 추출물, 고형분을 활용해 흑염소를 통째로 넣지 않고 2차 가공한 겁니다. 흑염소 함량이 100%라고 홍보하지만 정작 실제 함량은 알 수 없는데요. 진짜 흑염소 진액은 식육 추출 가공식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흑염소 지육과 뼈를 통째로 추출했을 때만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두 가지를 꼭 확인하셔서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 진단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 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로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